요즘 허리 통증이 극심하다고 해서 무작정 유압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척추 유압술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통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 수술을 받는 것은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압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하는 척추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우선 척추 유압술이 어떤 수술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유압술은 뼈를 붙이는 수술이에요. 유합. 초기에는 유압술이 뒤에 있는 뼈를 붙여서 척추 기능을 잡아주는 기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척추뼈 사이로 뼈를 붙여주는 유압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발전해서 그렇지 유압술은 부작용이 많은 수술 중에 하나죠. 척추수술, 수액 제거술, 신경감압술, 그리고 척추 유압술로 나눠지게 되는데 실은 그중에서 제일 합병증이나 수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게 척추 유압술이에요. 척추 유압술을 하는 목적은 척추 치료의 끝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에는 다 치료가 되게 되면 합병증이나 그런 게 있고 또 치료 기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통증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지 척추 유압술이 최고 좋은 수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뒤로 붙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뒤로 붙이는 수술은 신경을 감압하거나 그런 것이 쉽지가 않고 일단 뒤에서 뼈를 잘 붙지가 않아요. 수술도 이 뒤를 붙이려면 굉장히 크게 열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척추체 유압술이라고 해서 척추뼈 사이로 붙이는 수술들을 지금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경이 있잖아요. 여기 지나서 들어가서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척추뼈를 붙인 다음에 나사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합병증들이 나와요. 척추 유압술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실은 척추뼈에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 뒤로 붙이는 수술도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붙이는 척추체 유압술도 불유압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안 좋은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신경을 직접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과 관련된 문제들. 수술이기 때문에 피가 고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수술 안 한 것만큼도 못한 경우들이 꽤 있죠. 하지만 척추 유압술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척추 유압술의 적응증은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넓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간공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해결되지 않은 환자들도 다 예전엔 다 했고 척추관 협착증도 굉장히 심한 환자들 감압이 충분히 해야 돼서 관절을 망가뜨려야 되는 경우들에도 했고 척추 유압술이니까 뼈가 불안정한 걸 잡아주는 거니까 당연히 척추 불안정증이나 전이증은 당연한 적응증이 될 거고 만성 디스크 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척추체 유압술을 했습니다. 예전에 적응증들이 그렇게 됐는데 척추 불안정증 중에서도 초기에 척추 불안정증 예전에 다 유압술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내시경 감압술로도 대부분 해결이 돼요. 척추 유압술의 적응 범위가 실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수술은 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령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척추 유압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척추 질환도 그만큼 질병을 앓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정부에는 유압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노멀 리턴, 기능을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척추체를 붙이는 수술은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능은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감압술 또는 수액 제거술이나 이런 수술들은 잘 회복이 되면 다시 예전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수술들이에요. 그래서 척추체 유압술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손실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가능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척추체 유압술이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은 척추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을 내시경으로 가능한 병원입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척추 전문 병원이나 척추 수술하는 병원을 가게 되면 수술의 퍼센티지가 디스크가 30% 정도, 수액 제거술이라고 하는 디스크 수술, 감압술 수술이 30% 정도,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이 30% 정도, 그리고 유압술이 30%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근데 우리 병원은 타 병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고난이도 유압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11%, 12% 정도 되고 15%를 넘지 않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많은 퇴행성 척추 질환을 유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유압술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치료는 수술, 비수술, 내시경, 그게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치료는 본인한테 맞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척추치 유압술이 꼭 필요한 환자가 부득이하게 본인이 감압술을 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대부분 다시 오세요. 몇 주 후에 수술하실 분이 그런 분인데, 그분은 나 같은 경우는 유압술을 해야 되면은 감압술 한다고 해도 안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그 환자분은 고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 가죠. 그러면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 가서 감압술 받고, 안 된다고 했는데 가서 받고 오셨어요. 수술이 안 좋으니까, 시술이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치료는 수술이다, 그게 아니에요. 시술이다, 그게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유압술이 될 수도 있고, 시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시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치료의 카테고리가 한 10가지가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좋은 치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2개, 3개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항상 그것만 주장을 하면 거기는 카테고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압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압술을 권유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유압술 권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척추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압술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송과 관련이 됐어요. 환자에게 무조건 최상의 결과를 내줘야지 그 소송의 이슈에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어머님한테 감압술 하고 안 되면 유압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설명하면 그게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압술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한국에서는 유압술을 좀 권유하는 그런 병원이 좀 드문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유압술의 퍼센티지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이제 우리 국가보험 시스템이 있고 나라에서 지정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룰을 잘 따르고, 대부분의 병원은 그렇게 30 정도의 그 퍼센티지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어요. 유독 유압술을 많이 권유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유압술이 꼭 필요한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척추 수술, 시술, 특히 유압술을 굉장히 잘하는 병원인데 그 유압술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병원. 즉 그 이야기는 꼭 필요한 유압술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은 근데 상대적으로 유압술의 퍼센티지가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어려운 환자들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학병원에서 유압술 하라고 하는 환자는 대부분 해야 되는 환자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수술 자체가 많은 게 힘들기 때문에 유압술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문병원을 가더라도 수술, 비수술 다 잘하는데 특히 유압술도 잘하는 병원에서 유압술의 퍼센티지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지 않은 병원은, 거기는 진짜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추천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유압술 상담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오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기존에 이제 진료를 보셨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차트나 진료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지만이 진료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유압술은 마지막 치료라고 해서 척추 유압술이 굉장히 늦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빨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척추 유압술도 치료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척추 기능을 제거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척추 유압술 이전의 치료들을 많이 해보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척추 유압술이 꼭 필요한 환자라고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도 본인에게 증상들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하는 척추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서입니다. 감사합니다.